자, 우리 방금 전에 그 컴파일을 해서 hello.java 클래스를 컴파일을 했죠. 해서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자바를요. 자, 이런 소스 코드잖아요. 얘는.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바이트 코드. 또 이걸 갖다가 실행시키면 화면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는 코드가 사실은 여기 다 생략돼 있었어요. 근데 이클립스가 다 자동으로 해준 건데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헬로 자바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으로 원래 쳐야 돼요. javac.exe죠. 네, 이걸 실행해서 hello.java 소스 코드를 가지고 바꿔주세요 하면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실행할 때는 .exe는 빼도 돼요. 뺄게요. 실행 파일에서는 확장자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치면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그냥 컨트롤 F11 또는 여기 실행하면 그게 그 과정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요. 자, 지금 C의 워크스페이스에 한번 가보세요. D의 워크스페이스에 가보겠습니다. D의 워크죠. D 드라이브의 워크 디렉토리 가보면 자바 01이 있고 거기에 보면 bin이 있고 src가 보이죠. bin과 src. 자, src에는 우리가 작성했던 소스 코드가 보이고요. 들어가 보면. 근데 bin에 가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네, hello.class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과정을 이클립스에서 알아서 다 해줬다는 얘기죠. 전엔 이클립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를 다 쳤어요. 원래 명령을 다 쳤어야 되죠. 근데 너무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자동화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제가 좀 잠깐 굳이 이거를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금 이런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제가 이 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작성했죠. 네, 메모장에 지금 작성했고, 이거를 지금 뭐 들여쓰기는 좀 일단 좀 다른데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제가 D의 루트에다 해볼게요. hello.jav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cmd에 가보면은 자, 여기 cmd의 D 드라이브에 가서 봤더니 자, 이 앞에 별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있죠? 이거를 스타라고 읽어도 되고 에스터리스크라고도 읽어요. 자, 컴파일을 하면 자바C에 자, 프롬프트가 딱 떨어졌죠. 에러 없이. 그러면 hello.java라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겁니다. 그럼 컴파일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 뭐겠어요? hello. 별표는 이름은 파일 네임은 hello고 확장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랬더니 이게 생겼죠. hello.class. 자, hello.class를 지금 이게 생긴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복사했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니까 이건 에디터로 열 수가 없는 파일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일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보기 위해서 만든 파일입니다. 이거를 기계어라고 하죠.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죠. 소스 코드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거를 컴퓨터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시킨 거예요. 네, 이렇게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고 그 과정이 이거라는 거죠. 자바C. 자, 그럼 실행을 할 때는 자바하고 이때는 .클래스를 쓰면 안 돼요. 클래스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hello까지만 치고 클래스 네임만 치고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바를 실행할 건데요. 이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자바 지금은 파일 한 개지만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자바 클래스를 수십 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언제 다 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그냥 컨트롤 F11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형과 변수라는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요.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면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하는데 이진수죠. 이게 이진수란 뜻입니다. 전산학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최소 저장 단위가 비트가 되겠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64비트, 우리 32비트, 64비트 이런 게 이제 비트가 여기서 나온 거죠. 컴퓨터는 메모리는 이제 그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죠. 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흐르는 매개체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나무 같은 거. 네.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이게 반도체죠. 그러면 전기가 흘렀을 때를 뭘로 하냐면 1이라고 하고 전기가 안 흘렀을 때를 0이라고 하자 이거죠. 흐르고 안 흐르고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트라고 하는 거죠. 비트에다 저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다가 전기를 어떨 때 흘리고 어떨 때는 흐르지 않게 하고 이걸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트가 8개가 모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네, 바이트. 그럼 이 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1kB라고 하고 이게 킬로바이트가 1024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가 되고요. 네, 이렇게 쭉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요즘에 테라바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테라가 1024 테라바이트는 1페타바이트라고 하고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는 이 정도까지 많이 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8개가 모이면 8비트가 되면 바이트가 되고. 자, 그런데 이 자료, 우리가 저장하려는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또 숫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조합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이트라는 게 있고 앞에 이제 S라는 게 있잖아요. S라는 건 부호 비트라고 그래요. 자, 바이트가 8개 있는데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죠? 음수를 표현할 때 맨 앞에 있는 이 비트를 최상위 비트라고 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비트. 예를 들어서 비트가 이제 뭐 조합을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의 값을 흘렸어요.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거는 전기가 흘렀을 때, 0은 전기가 안 흘렀을 때. 이게 비트가 8개잖아요. 그 맨 앞에 이 비트가 최상위 비트예요. 근데 이 최상위 비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음수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맨 앞에 있는 비트가 1이면 음수, 0이면 양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원래는 아니죠. 이게 이진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원래 그건 아니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얘를 양수냐 음수냐를 구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제 S가 붙어 있는 것들은 부호를 표시하는 비트들입니다. 그 나머지 8비트에서 남은 비트가 7개.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거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또는 이런 여러 범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자료는 조금씩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고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값이고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계속 좀 바꿀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해요. 상수는 바꿀 수 없는 값,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자, 상수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앞에 파이널이라는 말 붙이거든요. 파이널 붙여서 int는 이게 정수라는 뜻이에요.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대입이라고 그랬어요. 대입. 오른쪽에 우변에 100이라는 값을 좌변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NUM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숫자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이걸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에 보면 1바이트씩 해서 쭉 주소가 매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번지 값을 만약에 이 번지 값을 뭐 10,000번지다. 이 번지 값이 있거든요. 근데 뭐 번지 값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 10,000번지라고 하지 말고 이거라고 하자. 10,000번지, 그러니까 NUM이라는 이름은 10,000번지다 이거죠. 이거를 컴퓨터 기억을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건 뭐냐면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 우변에 있는 값 있죠. 이 100이라는 값, 이런 거, 이거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좌변에다가 집어넣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변수의 자료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숫자는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붙어 있는 숫자들. 근데 이 자료형이 정해져 있는데, 문자형은 CHAR, 캐릭터의 약자. 정수형은 byte, short, int, long, 네 가지가 있고요. 실수형은 소수점이 붙는 거죠. 플롯과 더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형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불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8가지 자료형, 네, 이것이 기본적인 자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int i는 10이다. 네,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int라는 건 정수라는 얘기죠. 정수형인데 i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10을 집어넣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i라는 변수에 10이 딱 들어갔다가 i 변수에 저장된 1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i 하면 컴퓨터가 모른단 말이죠. i가 뭐죠? 하고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알려줘야 돼요. 컴파일러한테 내가 무슨 변수를 쓰고 자료형이 뭐고 거기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변수를 선언한다 그래요. 변수 선언. 컴퓨터한테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다가 값을 계속 저장을 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값이고,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억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상수는 값이 고정된 거예요. 한번 값이 입력이 되면 바뀌지 않는 값, 이런 걸 이제 상수라고 합니다. 컨스턴트라고 하고요. 자바에서는 상수를 만들려면 앞에다가 파이널이라는 말 붙이면은 상수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자료형이 나오고 뒤에 변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변수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자료형이 나오고 변수 이름. 이 자료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를 저장하는 타입을 캐릭터 타입이라고 하고, 숫자는 정수와 실수가 있는데요. 정수는 바이트, 숏, 인트, 롱이 있고, 숏은 거의 안 써요. 숫자 저장할 때는 인트를 제일 많이 쓰고요. 롱은 더 큰 숫자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하고요. 바이트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긴 있는데 숫자보다는 이제 다른 데이터 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실수값, 소수점이 포함된 값들은 플롯과 더블이 있는데 더블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표현 범위가 넓어서요. 그 다음에 참과 거짓, 참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별할 때는 논리형인데 불린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변수를 쓰겠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연습해 볼까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요. 지금 우리가 CH01 패키지 만들었잖아요.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가 이제 패키지 하나에다가 파일들을 쭉 작성하면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요. 패키지를 많이 작성하고 그 안에 파일들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src에서 우클릭을 하고 new 패키지입니다. 자, 패키지에 ch02라고 할게요. ch02 ch02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ch02라고 해서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좀 이따 이제 뭐 실습을 또 하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 이렇게 써보세요. 테스트. 퍼블릭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이제 적은 거죠. 이 클래스 이름을 적은 다음에는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있죠.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바꾸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 테스트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뭐 A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클래스 네임하고 파일 네임이 같아야 되거든요.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바꾸는데 여기서 클래스를 한번 딱 누른 다음에 F2 단축키 F2입니다. 아니면 우클릭하고 여기 리팩터가 있죠. 리팩터에서 리네임을 눌러도 돼요. 여기서 F2 단축키를 외우면 좋습니다. F2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F2 누르고 이름 바꾸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꾸면 안 됩니다. 다시 바꿀게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럼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돌리려면 시작 지점이 필요해요. 시작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메인 메서드입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서 잠깐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public static void main 하고 string args 이렇게 치는 건데 이게 아주 이거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서 메인이라고 먼저 치세요. 메인이라고 친 다음에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제일 위에 뭐가 나오죠? 거기서 엔터를 치세요. 간단한 방법이죠. 자,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도움말을 줍니다. 메인 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엔터 치면은 메인 메서드가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메인 메서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 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요. 자, 이 출력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sysout이라고 써보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작성되죠? 자, sysout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작성이 돼요. 거기다가 이거 써보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실행할 때는 단축키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F11 또는 여기 위에 거 누르면 답이 10으로 나오게 되겠죠. 컨트롤 F11 눌러도 되고요. 실행할 때는 컨트롤 키랑 F11 키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int 돼 있죠? 예, 이거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int 다음에 한 칸 띄고 이제 a라고 적어놨는데, 저런 걸 이제 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되면 뭐냐면, 컴파일러한테, 나 정수를 저장할 기억 장소를 a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를 선언한다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기억 장소.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할 기억 장소예요. 변수를 선언하겠다. 근데 이 변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컴퓨터에는 주소가 0번지부터 1바이트 단위로 쭉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주소 값을 프로그래머가 다 기억해가지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할당하는 거죠. 이거는 변수 a에 10을 대입하는 거예요. 할당. 자, 이 이퀄이라는 게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좌변, 우변이 있으면 우변이 있으면 이 좌변 왼쪽에다가 오른쪽의 값을 집어넣어라 얘기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 10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10이라는 a에는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10을 출력하세요 그 얘기죠. 자, 그런데 a에다가 난 10 쓰다가 20 쓰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a에는 10이 들어 있었는데 25로 값이 바뀌겠죠. 바뀐 20이라는 값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이 찍히고 20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이었는데 20으로 이렇게 바뀌죠. 값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변수라고 그래요. 값이 변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바뀐다 그래서 변수라고 그래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왼쪽에 10이 들어있잖아요. 자, 10에다가 a를 집어넣어라.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값은 딱 고정된 값이죠. 바뀌지 않는 값이잖아요. 자, 바뀌지 않는 데다가 집어넣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왼쪽에 와도 되고 오른쪽에 와도 돼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이게 상수거든요. 값이 고정된 거. 이 10 고정된 거잖아요. 10, 20 고정된 거잖아요. 자, 이런 값들은, 상수 값들은 좌변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이제 쓰지 않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한테 내가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쓰겠다는 걸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하게 되면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a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에러죠. 변수를 내가 무슨 자료용에 무슨 변수를 쓰겠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쓰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해야 되고요. 또 이것도 안 돼요. 자, 변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 장소는 있는데 값이 안 들어가 있죠. 값이 안 들어가 있는데 찍으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값을 먼저 넣어줘야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초기화라고 그래요.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킨다. 초기 값을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초기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자료형과 이름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문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문자는 CHAR이거든요. 캐릭터의 약자, 문자. 근데 또 A라고 하면 이건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이 int a인데 여기도 a라고 이름 썼는데 여기도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이름을 다르게 써줘야, 고유한 이름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메모리가 쭉 있는데 메모리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똑같은 이름 붙여버리면 헷갈리는 거죠.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문자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하고, 네, 하면 문자에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자, 이제 문자, 좀 이따 하겠지만, 이 숫자하고 문자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빼잖아요. 이건 에러가 되는 거예요. 자, 따옴표가 없는 문자는 뭘로 인식을 하냐면, 이건 변수로 인식을 해요. 아, 대문자 A라는 변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선언이 안 됐으니까 에러. 그래서 문자 A를 쓰고 싶으면 작은 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또 뒤에 또 스트링이라는 부분에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변수를 쓸 때는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또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값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값을 넣어주지 않고 쓰면 아까처럼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값을 안 줬잖아요. 변수만 선언하고, 변수 선언이라는 건 컴파일러한테 저런 자료형의 변수를 저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B라는 이름으로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죠. 출력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값이 없는데요. 값을 먼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넣어주는 작업을 초기화, 변수의 초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수의 초기화. 자,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변수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요. 변수에 따라서는 초기화를 안 해도 되는 변수가 또 있어요. 안 해도 되는 변수가 있는데, 좀 뒤에 이제 할 내용이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죠. 이 부분이 클래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메서드라고 불러요. 메서드. 함수라고도 하고 메서드라고도 해요. 함수라고도 하고 메서드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메서드 안에 선언된 변수 위치가 또 달라요. 변수가 메서드 안에 선언되는 변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변수가 있어요. 바깥에 선언된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했죠. B라는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자, 근데 찍어볼게요. 아, 저 B가 또 있었죠. C라고 할게요. C.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C라고 할게요. 그럼 무슨 값이 나올까요? 일단 에러가, 잠깐만, 여기 에러가 났는데 여기다가 우선 스태틱이란 말을 좀 붙일게요. 일단 좀 뒤에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스태틱이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붙이고, 에러 안 났죠? 출력해보면 0이 나와요. 자,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메서드 내부에서 선언되는 변수는 반드시 값을 넣어줘야 되고요. 할당해줘야 되고,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메서드 바깥에 선언된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해도 기본값이 있습니다. 그 기본값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진도를 더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변수의 범위에 따라서 변수의 종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역 변수라는 게 있고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또 전역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메서드 안에 만들어진 변수는 지역 변수,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메서드 바깥에서 선언된 변수는 전체에서 사용되는 변수, 전역 변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역 변수, 메서드 내부에 이렇게 선언된 거죠. 여기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는 이렇게 바깥에, 메서드 바깥에 선언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씩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값의 종류에 따라서 변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본 자료형은 8개예요. 이걸 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논리형, 문자형,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정수, 이거는 실수,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리형은 불린이라고 하고, 문자형은 CHAR, 캐릭터의 약자, 정수형은 바이트, 숏, 인트, 롱이 있고, 여기 적혀 있는 숫자 있죠? 이 숫자는 바이트를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 컴퓨터 메모리의 최소 저장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비트라고 했습니다. 비트. 이진수 하나, 0이냐 1이냐. 그러면 그런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뭐라고 그랬죠? 바이트라고 했습니다. 바이트. 이게 바이트예요. 1바이트. 2바이트면 16비트. 4바이트면 32비트. 8바이트면 64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형마다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불린이라는 거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표현하는데, 표현 가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true냐 false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은 true고 거짓은 false가 되겠죠. 자, CHAR 문자형인데, 문자는 2바이트로 저장이 되고, 이제 유니코드란 말이, 유니코드가 뭐냐면 영문자뿐 아니라 뭐 한글, 일본어, 한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유니코드라고 해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자,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는 건 정수입니다. 자, 표현 범위가 나와 있죠. 자,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예요. 이거 가지고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숏이라는 게 있는데, 숏은 32,768, 얼마 안 되죠, 범위가. 인트는 이게 한 21억 가까이 돼요. 21억 정도가 계산이 되고, 더 큰 숫자를 계산할 때는 롱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플롯과 더블이라는 거는 실수형을 표현하는 단위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돼 있어요. 자, 참조 자료형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참조 자료형은 좀 어려우신 것 같고, 좀 약간 좀 앞부분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좀 뒤에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문자하고 문자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자는 한 개의 글자를 표현할 때는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문자열은 큰 따옴표 안에 작성이 되는 게 문자열입니다.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죠.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이제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또 해보고 또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이거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실습 예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EX01 언더바 바,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 패키지가 지금 CH02 언더바 데이터 돼 있는데, 그냥 CH02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걸 클래스를 만들고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클립스로 가시고요. 지금 CH02에서 new 클래스, 항상 프로그램의, 자바 프로그램의 모든 단위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은 EX01 언더바, 자, 언더바랑 하이픈이랑 달라요. 가운데 가운데 줄이 그어진 건 하이픈이고요. 다시고요, 다시. 근데 Shift 누르고 하이픈 누르면 밑으로 그어지죠? 이 언더스코어입니다. 언더바. 참고로 자바에서는 하이픈 쓰면 에러예요. 저 못 쓰게 돼 있어요. 클래스 이름에 못 쓰는 문자가 있어요. 특수 문자 못 쓰는데 언더바랑 달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못 써요. 그래서 언더바를 써야 되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메인 메서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메인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엔터 치면 만들어지죠? 거기다가 이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변수를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int가 뭐라고 그랬죠? 정수형입니다. 정수형 변수 A에 100을, 이게 A를 선언한 거죠. 정수형 변수 A를 먼저
선언하고 또 그 A 변수, 그 변수 A에 100을 할당한 거죠. 네. 이거는 사실 두 줄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변수를 컴파일러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고, 선언한 거고, 여기가 값을 변수 A에다가 100을 집어넣은 거죠. 초기화 시킨 거죠.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곧바로 값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한 거고요. 100이 나왔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문자 한 문자 배웠죠? 문자 한 글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한 개의 문자 같은 경우는 char, 캐릭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문자형입니다. 이게 문자형 변수죠. 그런데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일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에러예요. 작은 따옴표에 쓸 수 있는 건 한 개의 문자만 가능해요. 여러 개의 문자를 쓰려면 문자열을 써야 되는데, 문자열을 쓰는 기호가 자바에서는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써야만 문자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는 작은 따옴표 쓰고, 이거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얘는 큰 따옴표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자료형이 뭐예요? 스트링 이렇게 돼 있죠. 스트링.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문자로 쓰면 안 되고 대문자 S를 써야 돼요. 대문자 S, 스트링하고 이거는 변수 이름이고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스트링이 하나 이제 만들어져서 집어넣는데 약간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우리 이제 변수에 보시면 자, 이런 식인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문자열도 결국 문자가 여러 개 모인 거니까요. 문자 하나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합칩니다. 자, 이렇게 쭉 문자를 합쳐가지고 이거에 시작 주소 값을 가리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A라는 이름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A라는 이름의 변수인데 A라는 변수에 이제 100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얘기가 다른 게 이 str 같은 경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고 여기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데 이거의 시작 번지값, 시작 번지라고 그래요. 주소값, 시작 번지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번지값이 여기가 이제 100번지고 이게 문자는 한 글자당 2바이트씩이에요. 그럼 100번지, 102번지, 104번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시작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가 여기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str 안에는 주소가 들어있어요. 주소.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변수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값 자체를 기록하는 변수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정수형인데 변수 이름이 카운트고 값이 100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값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 앞에 있는 변수가 그 위치를 가리키는 변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값이에요. 그럼 이런 문자들이 쭉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이게 시작되는 주소 값이 이 값이라면 이 값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그래요. 참조 자료예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일단 str이 가리키는 문자열이 출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 ex02 언더바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코드를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ex02 언더바 스트링.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꼭 지금은 클래스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클래스 이름은 바꿀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치고요. 네, 거기다 아까 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스트링 이제 자료형이 있고 변수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값이 있는 거죠. 스트링 자료형이고 name이라는 변수명이고 거기에 이런 이름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출력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 그 계산하는 방법을 안 배웠는데요. 이게 더 플러스가 이제 원래는 이제 덧셈이죠. 네, 덧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a가 10이고요. b가 20이면 네, a하고 b 더하면 30이 되겠죠. 덧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 나오는 이게 덧셈이거든요. 원래 플러스라는 게. 네, 플러스니까 덧셈이겠죠. 더하기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나온 더하기는 좀 뜻이 달라요. 여기서의 더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자,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참 여기 제가 줄바꿈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적어도 되는데 여기 그 끝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린 거예요. 줄바꿈해도 돼요. 한 줄로 적어도 되고 저처럼 떨어뜨려도 되고. 자, 그래서 이 문자열하고 이거 지금 name이라는 변수가 자료형이 뭐죠? 스트링이죠. 문자열 자료형이죠. 그러니까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라는 얘기는 덧셈이 아니고 이어서 붙이라는 얘기죠.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붙이기입니다.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죠. 문자열 연결하는 연산자죠. 자, 여기 앞에 거랑 여기에 그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이런 문자열하고 뒤에 거랑 연결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은 여기를 뭐 이렇게 바꿨다 이겁니다. 바꾸면 그 바뀐 내용하고 앞에 거, 앞뒤 거랑 연결되겠죠? 문자열을 붙일 때도 역시 숫자는 당연히 덧셈이고 문자열은 연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걸 해봤는데요. 키보드로 뭔가 좀 입력받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받게 해서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뭔가 이제 계산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할 텐데 ex03 언더바 인풋이고요. 클래스를 추가하시죠. ex03 언더바 인풋이라고 했고요. 네, 거기다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근데 우선 이번에 코드는 약간 좀 어려운 코드예요. 코드도 라인도 좀 길고. 그래서 어디까지 먼저 해보시냐면 여기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를 이제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네 줄을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쳐보시면 자, 스캐너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밑줄이 그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S 대문자 자바에서는요,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거는 클래스예요. 첫 글자가 대문자면 이거는 자바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트링 앞에
S 붙어 있죠. 대문자가 S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시스템도 첫 글자 대문자죠.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도 앞에 대문자 S, 첫 글자 대문자니까 클래스예요. 근데 밑줄이 얘네들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이거 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올립니다. 자, 마우스 올리면 임포트로 시작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냐면 import 스캐너 괄호 안에 java.util이란 말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우스 올려보면 java.util이라고 있죠. 이게 뭐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import 스캐너 돼 있는데 괄호하고 java.util 돼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 라인이 작성이 되죠. 이 라인이 작성이 되면서 에러가 사라지고 컴파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으면 에러가 나는데, 자, 마우스를 올리고 이게 또 위로 올라갔죠. 아까 한번 클릭하고 나니까 맨 위로 올라갔잖아요. 자주 쓰는 명령어를 위로 올려줘요. import 스캐너하고 괄호 안에 java.util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즉 이 명령어가 있어야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거를 지금 안 하고 그냥 쳐도 돼요. java.util에 이렇게 쳐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치기 힘드니까 마우스 올리면 되고,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단축키를 외워놓으면 좋은데요. 컨트롤 시프트 O, 영문자 O, 숫자 5 말고요.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 하게 되면 물어봐요.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러면 java.util. 스캐너를 선택하고, 이게 더 어렵나요? 네. 자, 컨트롤 시프트 O, 컨트롤 시프트하고 영문자 O 키를 누르게 되면 임포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포트 하는 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나머지 세 줄을 더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네 줄을 친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처음에 이게 나올 거예요. 이름을 입력하셔야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네,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방금 입력한 내용이 연결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서 이름 바꿔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 컴퓨터와 사용자 간에 뭔가 좀 값을 주고받은 거죠. 처음에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 여기서 지금 봐서 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이거를 제가 그 콘솔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CMD 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거를 제가 작성하고,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D 드라이브에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CMD에서 보면 자, 이거거든요. 지금 ex03 언더바 input.java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컴파일을 할게요. 컴파일 했고, 에러가 있군요. 임포트가 안 돼서 그렇구나. 임포트 이게 빠졌어요. 얘를 빠졌기 때문에 그 컴파일을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잘 됐고요. 그러면 뭐가 생겼냐면 .클래스 파일이 생겼죠.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거를 이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그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용자가 뭔가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이클립스에서는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이진 않으니까 좀 잘 애매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저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력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서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되는데요. 근데 이 커서가 여기로 떨어졌잖아요. 아까 보면 여기서 보면 마우스 커서가 이 옆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죠. 만약에 여기 옆에서 깜빡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이거 프린트 ln으로 하지 말고요. 프린트 ln을 지워요. 프린트까지만 써요. 프린트까지만 쓰고 프린트 ln이 있고 프린트가 있는데 자, 프린트가 있고 프린트 l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출력만 시키고 줄바꿈 안 해요. 프린트 ln은 출력하고 줄바꿈까지 해요. 출력만 하고 이거는 출력도 하고 줄바꿈도 하고. 그래서 프린트 ln을 빼게 되면 줄바꿈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코드 있잖아요. 여기서 프린트 ln을 빼보겠습니다. 프린트 ln을 빼고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이게 컴파일이거든요. 컴파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니까 어때요? 이 커서가 바로 옆에서 떨어지죠. 깜빡이죠. 그러니까 프린트 ln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프린트 ln을 하지 않고 그냥 프린트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이제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옆에서 깜빡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콘솔에서 보면 앞에도 가고 막 뒤도 가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커서가 앞으로 안 가잖아요. 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정확한 거예요. 더. 근데 아까 우리 이클립스 하면은 이 화면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편하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고 하면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보시고 여기 이제 이름 입력하세요 하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사용자가 한 라인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한 라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키보드로 한 줄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내용들을 전체를 가져와서 저장시키는 거거든요. 여기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입력받아서 키보드로 입력한 것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 그 값을 여기다가 찍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자바에서 사용자가 뭔가 값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약간 좀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스캐너 클래스. 자, 또 뉴라는 말도 나왔죠.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걸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객체라고 하는데요. 또는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좀 뒤에 문법을 더 배우셔야 돼요. 만드는데 이 시스템.in이라는 게 뭐냐면 입력장치, 표준 입력장치라고 해요. 이거가 표준 입력장치. 자, 우리 지금 현재 입력장치가 뭐예요? 키보드하고 마우스밖에 없죠. 여기서는 키보드를 말해요. 키보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바에서 다른 클래스의 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보시면 되는데 F3을 누르면 됩니다. F3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안 뜨고 뭐 그 파일을 첨부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죠.
자, 지금 바로 이제 연결되는 분도 계신데, 이게 아마 이제 기존에 그 D 드라이브에 자바나 이클립스가 깔려 있으면 이게 바로 연결되게 돼 있고요. 완전 지금 새로 깐 PC에는 새로 깔긴 깔았는데 이제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바로 됐던 거고, 저도 그렇고요. 새로 깐 PC에는 원래 안 뜨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F3 누르면 원래 이 화면이 아니라 그 파일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디를 선택하냐면 C에 JDK10에 LIB에 가보면 맨 밑에 가면 이게 있어요. src.zip이 있어요. 이게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을 풀면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자바 소스 파일들이 보이죠. 자바 소스 파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바가 소스가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 여기 보면 아주 많은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이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그 소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앞으로는 다른 이 스캐너란 클래스가 궁금하면 F3을 누르는 거죠. F3 누르면 이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스트림도 이 시스템도 한번 눌러볼까요? 시스템 F3 그럼 시스템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죠. 스트링도 한번 눌러보시죠. 스트링 클래스도 F3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바 소스를 보고 싶을 때는 소스 보기 F3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스캐너란 클래스를 보고 싶어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퍼블릭 파이널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최종판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할 거고요. 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스캐너란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안에 가보면 이런 변수 복잡한 코드가 한 3,000 라인 되네요. 주석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자바 개발자들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도록 원래 이거 다 짜야 되는데 미리 다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쓴 거죠. 자, 그럼 이 스캐너란 클래스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스트링 클래스랑 시스템 클래스는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스캐너 클래스는 우리가 바로 못 쓰고 이 과정을 한번 거쳤잖아요. 자바의 util에 스캐너라는 그 클래스를 참조를 해라. 원래 이거는 기본 패키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링하고 시스템이란 클래스는 바로 그냥 곧바로 쓸 수 있는 패키지인데, 클래스인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임포트라는 작업을 해서 한번 참조를 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하도 클래스가 수천 개가, 수백 개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포함시키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놓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임포트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그 클래스 문법을 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만들고, 이걸 만든 다음에 여기서 next라는 게 뭐냐면 입력한 내용을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next라는 게 있고 next line이라는 게 있어요. next line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 뒤에 라인을 붙여보세요. 자, 자바는 대소문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소문자로 쓰면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하는 방법은 스캔 다음에 점을 찍어 보면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좀 나오죠. 그 중에 next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next 라인을 선택해서 엔터 치면 돼요. 아니면 스캔하고 점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도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도움말이 쭉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넥스트하고 넥스트 라인하고 어떻게 틀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넥스트 라인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중간에 이제 공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공백까지 다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요. 근데 넥스트로 하게 되면 넥스트 라인이 아니라 넥스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공백이 들어가니까 잘렸죠. 그러니까 넥스트 라인은 뭐냐면
공백까지 포함해서 한 라인을 다 입력받는 거예요. 한 줄 전체를. 근데 넥스트는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잘려요. 공백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 넥스트하고 넥스트 라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링을 입력받을 때도 있지만 숫자를 입력받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나이를 입력받을 때는 next int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돼요. 숫자로 받아야 되니까 next int로 받아서 좌변에 숫자 변수에다 담아놓고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작성할게요. 여기도 프린트 이걸로 하고, 네, 지금 추가된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추가한 다음에 처음에 이름을 입력하게 했죠. 이름을 이렇게 입력받고, 나이를 입력하세요. 또 나이 옆에도 이제 나이도 입력을 하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자열을 입력받고요. 또 숫자를 입력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름 입력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는 지금 이 숫자로 입력을 받기로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겠죠. 왜냐면 받는 쪽은 숫자인데 문자열이 들어가니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에러가 나는지 보면, 자, 이런 게 이제 exception, 예외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고, 자,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입력 그 형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택 정보를 덤프한다고 그래요. 덤프라는 건 뭐 덤프 들어가면 퍼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택이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저장소를 스택이라고 그래요. 자, 스택에서 에러가 난 순서가 밑에서 위로 쌓이거든요. 맨 밑에 보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이 20번 라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왜냐하면 숫자로 입력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스트링이 탁 들어가 버리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뒤에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숫자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넥스트 라인을 해봤는데 그냥 넥스트로 해볼게요. 그냥 넥스트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입력할 때 공백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자, 왜 에러가 발생했냐면, 자, 보시죠. 이 넥스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백을 만나면 뒤에를 무시를 해버려요. 무시하니까 여기만 들어가서 찍힌 건 맞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이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위에서 잘린 부분, 자, 여기 스페이스가 만났으니까 여기가 지금 입력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 키보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키보드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키보드 안에도 이제 버퍼라는 그 작은 메모리가 있어요. 거기다 담아놨다가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그거를 본체로 딱 보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올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여기 찍혔지만 이게 지워진 게 아니니까 이게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넥스트도 좋지만 오류가 좀 자주 발생해요. 넥스트는. 그래서 넥스트 라인이 더 좋습니다. 이거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코드를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코드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4번을 보시면 먼저 ex04 언더바 캐릭터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이번에 이제 문자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를 만드시죠. 자, 클래스 만드시고요. 먼저 어디까지 해보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세 줄이죠. 메인 메서드 만들고요. 우선 세 줄만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보시죠. 예. 그래서 이 char 하게 되면 문자, 한 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이죠. 그 문자형 변수라고 합니다. 선언을 했어요. ch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고 그랬죠.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냥 빼면 안 돼요. 에러예요. 왜냐면 저렇게 문자만 딱 적어놓으면 저거는 변수로 생각을 해요. 아, 대문자 A라는 변수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게 되죠. 그래서 문자. 근데 문자는 한 글자만 적어야죠. 두 글자 적으면 안 돼요. 한 문자만 가능합니다. 두 글자 이상을 쓰려면 스트링을 써야 돼요. 지금 문자이고요. 작은 따옴표를 묶고요. 자, 출력을 시켰죠? 그랬더니 A가 나왔는데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부분이죠. 자, int가 뭐냐면 숫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캐스트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아직 연산자를 안 배웠는데 자료형을 변환하는 연산자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ch가 자료형이 지금 문자형이죠. 문자형 변수를 숫자형으로 바꾸세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65. 이게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자 값을 숫자 값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한 줄 더 넣으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건 A가 나오겠죠. 문자도 쓸 수 있어요. 문자. 근데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65를 찍으면 당연히 65 나오겠죠. 네, 65 나오는데 65를 문자로 바꿔달라 했더니 대문자 A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 두 줄 한번 추가해보세요. 예, 숫자 65 그대로 시킨 거고요. 근데 숫자 65를 문자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형으로 바꾸니까 또 A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대문자 A랑 숫자 65는 서로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문자들은요, 결국은 숫자로 다 연결돼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다 숫자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거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0, 1. 전기가 들어오면 1, 전기가 나가면 0. 이거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모든 문자도 다 내부적으로 숫자로 처리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방금 보셨지만 자료형을 바꾸는 거죠.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꾸고 또 숫자형을 문자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문자하고 숫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코드라고 하는 숫자, 이제 ASCII 코드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먼저 0부터, 자, 지금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복문입니다. 그러니까 i의 값을 0부터 255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을 시키는 코드예요. 자, 여기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 부분. 좀 사실 좀 뒤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지금 추가했습니다. 네, 해보면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네, 숫자 0번에 대한 코드, 1번에 대한 코드에서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65라는 코드가 대문자 2 네, 쭉 내려가고요. 네, 그래서 문자별로 코드가 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는 그 특수 문자인데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폰트에 따라서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코드가 다 있어요. 예, 이런 코드들. 비어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포라는 문장은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돌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세미콜론이 지금 괄호 안에, 이 괄호 안에 세미콜론이 2개가 있죠. 식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인데, 이 앞에가 이제 시작, 그러니까 i의 값이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25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는 1 증가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럼 i가 0부터 1씩 증가해서 255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i에는 0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시 또 하나 증가가 돼가지고 2가 1이 되겠죠. 2가 되겠죠. 3이 되겠죠. 해서 계속 반복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문입니다. 뒤에 이제 반복문 문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코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코드는 이제 한글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글 코드를 확인할 텐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디만 다르냐면 여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0부터 255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합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똑같은데 다른 부분은 0부터 255까지 였는데 가부터 합까지로 했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은 문자가 있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 그러면 코드와 문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드를 한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안 쓰는 글자들이잖아요. 흔하게 쓰는 글자들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문자하고 숫자는 매핑, 다 코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타이핑할 때 컨트롤 C가 복사하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면 붙잖아요. 자, 한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자는 키보드에 근데 한자 키가 저도 없네요. 이게 한자 키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제 키보드에는 지금 한자 키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로 돌렸는데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네. 자, 이게 한글 프로그램 제가 돌렸고요. 그 키보드에 아니면 여기 있을걸요? 이쪽에? 아래쪽에? 네, 여기 이거 있네요. 자, 이거 밑에 거. 이거 한자 변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한자 키 누르면 바뀌잖아요. 그죠?
이거 누르면 되겠네요. 아래 거. 이걸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드래그 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이 한자 변환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실행을 했더니요. 이게 좀 코드를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코드를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옆에 보면 이 숫자가 있었죠. 이 숫자 어떤 걸 해볼까요? 이걸 해볼게요. 하고 한자도 코드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한자가 이게 코드가 앞에 거가 숫자가 더 작아야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했을 때는 안 나왔던 게 이게 앞에 거가 더 높은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코드, 높은 코드로 해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는 관계없이 이 아래쪽에서 아이콘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한글, 한자 이런 것들에 다 코드가 할당되어 있다는 거,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자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런데 문자가 이제 없는 문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게 아무것도 안 썼단 말이죠. 이거는 에러예요, 에러. 지금 제가 처음에 대문자 L을 적었는데 뺐어요. 나는 문자인데 처음에는 값을 넣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값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스페이스라도 넣어줘야 돼요. 자, 스페이스로 넣어봤더니요. 이게 밑에 게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죠. 지금 이게 여기를 확인할 때 밑에 지금 여기가 계속 라인 수가 길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출력된 게 잘려요. 그럴 때는 이 아래의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해줘야 위에 거가 보이겠죠. 주석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래시 두 개를 하면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단축키를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주석 처리할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키랑 슬래시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컨트롤 키랑 슬래시 키 입력하면 한꺼번에 주석이 처리되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해제되죠. 교대로. 이런 걸 토글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슬래시 한꺼번에 주석 처리할 때 이 방법이 좋습니다. 컨트롤 슬래시 주석 처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 위에 값을 지금 이게 스페이스잖아요. 공백한 게. 자, 실행하니까 스페이스는 코드가 몇 번입니까? 32번. 이렇게 스페이스 문자도 코드가 할당돼 있어요. 자, 근데 난 스페이스도 말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이거 써야 돼요. 역슬래시 제로를 적어야 돼요. 여기 지금 소스 코드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역슬래시잖아요. 원표시가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 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역슬래시 제로 하게 되면 자 0번 돼 있죠. 문자 코드 0번이 뭐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널 문자라고 합니다. 자, 널 문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 널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널이라는 것은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스페이스랑 틀리죠. 스페이스는 스페이스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고요. 널, 이건 역슬래시 제로 하면 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문자 열인 경우, 자, 문자 열인 경우는 스트링을 쓰잖아요. 그 문자 하나는 char 캐릭터 쓰고 여러 개의 문자인 경우, 문자 열인 경우에는 스트링인데요. 큰 따옴표 두 개를 쓰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이거는 빈 문자열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참고로 여기 네 줄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줄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str이라는 다 이제 str이라는 스트링이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빈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딱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역/0 아까 위에 설명드렸죠. 널,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다. 널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고. 근데 str에다가 아예 널이라는 말을 써버렸죠. 이거는 가리키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가리키는 없는 거. 이거는 뭐냐면 공백 문자 한 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약간씩 의미가 틀려요. 네. 자, 이번엔 이제 논리 자료형을 보겠습니다. 논리 자료형은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 이건데요. 불린이라고 하고요. 네, 불린 변수에다가 false, 거짓이면 false를, 참이면 true를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false가 되겠죠. 근데 앞에 이제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뭐냐면 부정이에요. 네,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는 이 연산자가 느낌표 not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12,5보다 크다 맞죠? true. 12,5보다 작다 거짓이죠. false. 자, 이퀄 두 개가 있는 거는 같다는 뜻입니다. 자바에서 이게 같다예요. 자, B하고 false가, B가 false입니까? 같습니까? 맞죠? 왜냐면 B가 false니까 얘도 false고 얘도 false니까 같죠? true. 자, 이 느낌표 는은 뭐냐면 not equal입니다. 같지 않다. 자, 얘는 false였죠? false고 true죠. false하고 true는 다르죠? 이거 true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이 클래스를 만드시죠. 메인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숫자 자료형, 또 문자 자료형, 스트링 자료형, 이번엔 논리 자료형이죠. 이 불린이라는 게 논리형이에요. 논리형에는 두 가지인데 true하고 false가 있습니다. true가 참이고 false가 거짓이죠. 자, 그러면 불린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B라는 변수는 불린, 참 거짓만 저장하는 변수예요. 근데 여기는 true하고 false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제로라든지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에러예요. 오로지 true 아니면 false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true다. 예를 들어서 true예요. 자, true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출력을 시켜보니까 B에는 true가 들어있으니까요. true가 나오겠죠. 근데 이 느낌표라는 게 뭐냐면 not이에요. not. 논리부정. not. 그러니까 이 느낌표가 논리부정 not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not B. 자, B가 true였죠. true였는데 느낌표를 붙이니까 false로 바뀌는 거죠.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꾸는 겁니다. 자, 12,5보다 크다 맞죠? true죠. 자, 12,5보다 작다 거짓이죠. false죠. 자, 그런데 B하고 false하고 같나요? 자, 이제 우리 자바에서는 자, 이게 있고 이게 의미가 달라요.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A에 B의 값을 입력하세요. 대입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B의 값을 A에 대입하라. 이퀄 하나짜리는 대입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A와 B의 값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같다. 그러니까 이건 대입은 assign이라고 하죠. 대입. 자, 이 두 개짜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B가 지금 뭐예요? B가 지금 true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true하고 false가 같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다르니까 잘못됐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같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 느낌표하고 는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띄면 안 됩니다. 띄면 안 돼요.
붙여놔야 됩니다. 자, A와 B가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같지 않다. not equal이죠. 자, 그럼 B가 지금 뭐예요? true가 들어있었어요. true가 같지 않다? 아니죠. false가 되는 거죠. 값을 한번 바꿔서도 테스트 해보세요. 바꿔서도 false로도 해서 한번 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숫자 계산에 대해서 숫자 자료형을 보겠는데요. 정수. 숫자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죠. 자, int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 정수가 되고요. 예, int의 범위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약 21억 정도가 돼요.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사이가 됩니다. 웬만한 숫자는 처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큰 숫자 같은 경우는 이게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더 큰 자료형은 롱이라는 자료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롱일 때는 숫자 뒤에다가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을 붙여야만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숫자 하면 int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에는 바이트라는 게 또 있어요. 바이트는 근데 이게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밖에 안 돼요. 숫자 계산 못하죠, 이걸로. 1바이트. 이게 비트가 좀 커지면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커지고요. 비트가 작아지면 범위가 작아지는 겁니다. 자, 바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최소값, 최대값을 보고 이건 비트 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티저, 롱의 그 최대값, 최소값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클래스 네임을 EX06 int라고 하고요. 네, 클래스 만드시고,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보시는데요. 네, 아무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뭐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수형 변수, int 하면 정수형 변수인데요. 정수형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할당했고요.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했어요. 자, 그러면 이 int라는 정수형 자료형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거를 범위가 있는데, 자, 여기 표에 보시면은 정수가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사이의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코드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게 이제 최소값부터 할까요? 최소값. 자, 이거 좀 약간 쓰기가 좀 코드가 좀 어려우시죠? 자, 시스아웃하고 인티저, 대문자, 자, int랑 인티저는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int는 이건 기본 자료형이고요. 예, 기본 자료형이고 여기 인티저는 이제 클래스예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클래스라고 했죠. 네, 이 min 밸류 찾아가지고 엔터 치면 돼요. 또 최대값도 찾아보겠습니다. x 밸류, 사이즈도 찾아보시고요. 자, 지금 인티저, 자, int랑 인티저가 나와서 또 헷갈리시죠? 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자료형에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료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 자료형이 있고 참조 자료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 자료형은 어떤 걸 저장하냐면 값 자체를 저장해요. 네. 근데 참조 자료형은 뭘 저장하냐면 위치값,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int가 나오고 인티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int는 기본 자료형이에요. 얘는 이제 기본 자료형. 이거는 참조 자료형이에요.
예,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뒤에 세부 문법을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너무 처음부터 막 깊이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예, 처음엔 좀 약간 간단히 말씀드리고 해당 문법이 나올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티저라는 거는 클래스예요. 첫 글자가 대문자는 클래스입니다.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코드 한번 보시죠. 인티저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보세요. F3 F3 누르면 코드 보기죠. F3 하면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인티저라는 클래스 코드가 나오죠. 네, 이렇게 이런 코드가 있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 인티저에서 자, min 언더바 밸 이거 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네, 뒤에 하겠지만 자바에서 모두 다 대문자로 써 있는 건 상수예요. min 언더바 밸류 돼 있죠. F3 눌러보세요. F3 눌러보면 예, 뭐로 돼 있습니까? 이걸로 돼 있죠. 자, 근데 0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컴퓨터에서는 0x가 붙어 있는 숫자는 뭐냐면 16진수예요. 16진수. 네, 0x가 앞에 0x 그 제로고요. 소문자 x죠. 대문자 x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문자 x나 0x가 붙어 있는 숫자는 16진수. 그 다음에 영문자 5 있죠. 영문자 5. 영문자 5로 시작하는 변수는 8진수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규칙입니다. 자, 진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자, 이 진수는 자, 예를 들어 처음에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1이죠. 그 다음에 예, 10이죠. 자, 0, 1이었는데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올라가면 1, 0이 되는 이게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 1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 0, 0이 되죠. 그죠? 1, 0,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자리가 올라가는 게 이진수고요. 16진수는요? 16진수는 0, 1 쭉 가죠. (10이) 아니죠? 10이 아니라 A가 되죠. B, C, D, F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16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 갔다가 이게 15예요. 15까지 갔다가 플러스 1하면 그때 자리가 올라가는 게 16진수죠. 네. 그러니까 이 전산학에서는 이진법 또 16진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 아까 코드에서 이 0x가 붙은 거는 16진수예요. 근데 이 16진수 이 값이 환산을 정수로 환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값이 되는 거예요. 맥스 밸류도 F3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 값이 10진수로 환산하면 2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사이즈 하면 비트 수가 나오는데요. 32비트라고 돼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가 8개 모이면 뭐였죠? 자, 8비트가 되면 뭡니까? 바이트. 네. 자, 그러면 이 32비트면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입니다. 자, 정수는 몇 바이트요? 이건 알아두세요. 정수는 4바이트. 4바이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아까 우리 맥시멈 나온 게 이거잖아요. 맥시멈 나온 숫자를 한번 더 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나왔는데, 자, 여기서 7에다가 1 더해가지고 8 만들어 볼게요. 에러가 나죠. 왜 그러냐면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를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자, 이거 2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억은 어떻게 합니까? 100억은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롱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돌려놓고 여기다 그 밑에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이게 맥시멈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숫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롱이라는 자료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롱하고 num2 하고요. 자, 아까 안 됐던 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이렇게 대문자 L 또는 소문자 L을 붙여줘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인티저는 4바이트 정수가 되고요. 롱은 8바이트 정수인데요. 롱 자료형은 숫자 뒤에다가 대문자 L 또는 소문자 L. 이게 숫자 2라고, 이게 숫자 1이고요. 이거는 소문자 L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I예요. 약간 좀 폰트가 좀 약간 차이가 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건 소문자 L로 하면 잘 헷갈리니까 대문자 L로 제가 쓰겠습니다. 소문자 L이나 대문자 L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면 에러예요. 자, 그래서 숫자 범위가 최대값이 아까 21억 정도, 그게 최대값인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초과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버플로우라고 그래요. 범위를 예를 들어서 컵에 용량이 있는데 물을 계속 따르면 넘치잖아요. 그러듯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 연산을 해버리면 넘쳐버리는 거죠. 네, 그거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려면 더 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트보다 더 큰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 롱이 되겠습니다. 자, 롱은 아까 인트가 32비트, 즉 4바이트였잖아요. 2배예요. 64비트, 8바이트예요. 이 롱 자료형은, 이 롱은 여기 나왔죠? 8바이트가 이제 64비트예요. 인트는 4바이트가 32비트가 되겠고요. 네, 대신에 끝에다가 숫자 L을 붙여줘야만,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을 붙여줘야만 처리가 됩니다. 숫자 L을 빼버리면 이거는 인트로 처리가 돼요. 네, 숫자, 일반 정수, 4바이트짜리 정수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롱이라는 것이요. 네,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출력해 보시고요. 이렇게 나왔죠?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이클립스는 이렇게 창을 원하는 대로 이제 끌어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놓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뽑아볼 텐데요. 대문자 L로 시작하셔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L,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거 인트는 기본 자료형이고 인티저가 참조 자료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롱으로 하면 이건 기본 자료형이고요. 대문자 L이면 L로 시작하면 참조 자료형이에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찍어 보겠고요. 자꾸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도 찍어 보시고요. 비트 수도 찍어 보겠습니다. 예, 출력을 시켜보니까 예, 지금 롱의 최소값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거 단위가 좀 너무 커가지고 읽기가 좀 어렵네요. 예, 이거는 이제 최대값. 그리고 사이즈는 64비트. 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숫자 하면 보통 지금 인트 또 큰 숫자는 롱, 이 두 가지만 다 처리가 되고요. 롱도 거의 쓸 일 없어요. 프로그램 짜시다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도 하고 하실 텐데 인트 정도면 충분하게 처리가 돼요. 근데 아주 큰 숫자는 롱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형이긴 하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 바이트입니다. 이 바이트 자료형은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밖에 안 돼요. 숫자 계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거는 대신에 이제 나중에 뭐 파일 처리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할 때 이 바이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용으로 많이 쓰게 되고 계산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바이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트는 바로 바이트도 한번 선언해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num12 만들었죠. 여기를 바이트라고 하시고, 자, 바이트는요 최대값이 127이에요. 너무 작죠. 128 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127이 최대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1바이트, 말 그대로 이제 1바이트예요. 1바이트는 8비트. 8개의 비트가 모여서 8바이트,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출력해 볼게요. 바이트의 최소값, 바이트의 최대값, 또 바이트의 비트수, 사이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니까, 저쪽이 안 보이시게 이쪽으로 할게요. 네. 바이트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죠? 네. 마이너스 128. 최소값, 최대값 플러스 127. 롱이 아니라 바이트죠. 바이트 하니까 8비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수,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정수였고요. 이제 소수점이 포함된 값을 구할 때는, 처리할 때는 실수가 필요하죠. 실수 자료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거랑 더블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과 더블이 있는데, 이게 바이트로 보면 플롯은 4바이트가 되겠고, 더블은 2배, 2배라서 8바이트예요. 우리 택시 부를 때 더블 하면 택시 잘 잡잖아요. 그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말 더듬는 사람이거든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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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좀 농담했습니다. 진짜 전에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컴퓨터 동아리에서 제가 좀 학생 때 생활을 했는데, PC들을 좀 많이 옮길 일이 있었어요.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하니까 바로 잡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플롯하고 더블을 보면은, 플롯하면 4바이트고 더블하면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2배가 되겠고, 그만큼 더 표현 범위가 넓고 또 정밀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플롯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쓸 일이 없고, 아까 우리 정수 같은 경우도 보면 정수에 지금 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트 했고, 바이트는 1바이트고 인트가 4바이트고 롱이 8바이트였죠. 숏은 안 했어요. 숏은 안 했는데 이거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 2바이트에서 그 범위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돼요. 4만도 못 써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숏을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C 언어에서 숏이 있거든요. 이게 자바보다 C 언어가 먼저 많이 보급이 됐고, 지금도 C 언어를 많이 쓰고 있죠. C 언어에 이제 숏이 있거든요. 근데 C 언어 개발자들이 자바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호환성 때문에 숏을 만들어 놨는데 쓸 일이 없어요. 플로트도 마찬가지예요. 플롯을 C 언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자바로 더블도 많이 쓰고요. 플롯하고 더블 C 언어에 다 있어요. 근데 자바로 넘어오면서 플롯은 거의 쓰지 않고 더블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mass.py 하게 되면 원주율이 나와요. 3.14죠. 원주율. 원주율을 담은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고, 이 더블의 비트 수를 찍어보고요.
최대값과 최소값도 찍어보겠고요. 플롯도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 EX07 더블입니다. 네, EX07 더블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거 하기 전에 정수형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자, 0.7 하게 되면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예, 인트는 정수만, 소수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소수점을 쓸 수 있는 자료형이 더블인데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는 더블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예를 들면 0.7 말고 다른 숫자를 한번 해보죠. 자, mass.py 하게 되면 이게 원주율이에요. mass.py. 첫 글자가 대문자면 뭐라고 그랬죠? 자바에서 클래스라고 했어요. mass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mass 클래스 한번 가보시죠. 가보면 자바에 mass라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 안에 수학 계산과 관련된 여러 함수들과 값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 파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파이 변수에서 F3을 눌러보면 파이 값이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 원주율 값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mass.py 하면 아까 적었던 아까 보셨던 3.14 그 값 있죠. 원주율 값이 가져와서 들어왔고 이걸 한번 우선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더블형, 근데 플롯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플롯을 쓰면 안 돼요. 예, 플롯은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 예, 이거는 이제 자, 파이 다시 볼게요. 파이 변수를 가보면 자료형이 뭐예요? 더블이죠. 더블 자료형은 8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변은 8바이트인데 좌변은 4바이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춰줘야 되고요. 더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더블 자료형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또 출력시켜 볼게요. 더블의 뒷자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실행. 그러니까 이게 더블형의 최대값, 최소값, 이게 최대값, 이게 비트 수입니다. 예, 그래서 더블의 최소값, 최대값, 비트 수를 찍어봤더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최소값이고요.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9 그러니까 여기 2라는 게 이제 그 지수승을 말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324승. 여기는 이 값에다가 곱하기 10의 308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숫자가 꽤 큰 값이죠. 10의 308승이면 자릿수가 꽤 크잖아요. 300자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범위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비교를 하겠지만 플롯 자료형은요 아주 범위가 좀 작아요. 자, 이번에 이제 플롯을 써볼 텐데 두 번째 변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3.13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실수 값들은 숫자잖아요. 이 실수 상수는 8바이트이고요. 플롯은 4바이트거든요. 자, 좌변에 4바이트짜리에다가 우변에 8바이트짜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문자 F나 소문자 F를 써서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값에다가 대문자 F나 소문자 F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플롯 자료용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4바이트. 네, 원래는 이제 이 실수값들은 8바이트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요. 대문자 F나 소문자 F를 붙이면 4바이트로 줄어들어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64비트하고 32비트하고 완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출력을 시켜볼게요. 플롯이고요. 최소값, 플롯의 최대값, 비트도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요. 자, 아까랑 이게 이제 약간 좀 지수승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블이에요. 네, 이거를 보면 이 숫자에다가 10의 308승 곱하기거든요. 근데 10의 38승 밖에 안 되죠. 여기는 300짜리인데, 자리수가 300짜리인데, 여기는 뭐 38짜리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문법이 틀리면요. 이거는 문법 에러죠. 왜냐면 좌변에는 4바이트인데 우변에는 8바이트니까 이거는 실행이, 원래 이게 컴파일이 돼야 실행이 되는데 컴파일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에러죠. 이런 걸 컴파일 에러라고 합니다. 컴파일이 안 되니까 실행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F죠. 근데 이건 에러는 아닌데 왼쪽에 보면 이게 붙어 있죠. 네. 노란색 전구에다가 뭔가 공사중 표시가 붙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 힌트가 나와요. 네. 뭐라 나오냐면, 자, 저 NUM2라는 변수가 선언은 돼 있는데 사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변수는 잘 만들어 놓고 쓰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괜히 만든 거 아닌가요? 낭비 아닌가요? 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경고라고 합니다. 워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컴파일 에러가 있고 또 경고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에러고요. 에러가 나면 이건 뭐 실행도 안 되는 거고, 경고는 실행은 되지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고도 최대한 잡아주는 게 좋죠.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여기다가 제가 이 출력문을 적어준다는 걸 빠뜨려가지고 그런 거죠. 자, 출력문 적어주니까 경고문이 사라졌죠. 자, 아까 여기 보면 이쪽에 경고가 있었는데요. 이 출력문을 붙여주니까 사라지잖아요. 네, 이렇게 경고가 뜰 때는 마우스로 한번 딱 눌러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실수형은요, 실수 자료형은 정밀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6이고 B가 0.1이잖아요. 덧셈을 하면 1.7이 나와야 되고 곱하기 하면 1.6이 나와야 되죠. 아니죠. 0.16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덧셈이나 곱셈을 하면 이 숫자가 뭐 복잡한 숫자도 아닌데요. 오차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오차를 정확하게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뭐 과학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면 이런 빅 데시멀이나 이런 자료용을 쓰면 좋습니다. 조금 사용법이 좀 다른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쓸 일이 없을 텐데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네임은 EX08빅이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자, 먼저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덧셈을 해보고,
곱셈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약간의 오차가 보이죠. 약간의 오차가 보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플러스를 하면 정확하게 1.7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어때요? 끝에 보면 이런 5개 T가 있죠. 사실 근데 이 정도 정밀도는 뭐 거의 뭐 무시해도 될 수준이잖아요. 네. 이 소수점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곱셈을 하면 0.16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약간의 오차가 있죠. 자, 그런데 저런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분야들이 또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계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빅데시멀이라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해결을 해보겠는데요.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추가합니다. 예, 이 코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좀 사용법이 좀 다르죠. 예, 빅데시멀이라는 첫 글자가 대문자면 뭐라고 그랬죠? 클래스를 선언해야 되고, 이 new라는 말, 아까 우리 보면 new 스캐너 이런 코드 썼었잖아요. 입력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죠. 근데 이 new가 무슨 뜻인지는 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예, 좀 나중에 클래스 문법을 좀 배울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다가 1.6을 집어넣고 0.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덧셈 곱셈이 아니라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multiply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클래스 코드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 코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빅데시멀이라는 아까 스캐너도 그랬죠. 그냥 컴파일 에러가 뜨거든요. 그럼 이거를 컴파일 에러가 안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참조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커서를 올리게 되면 지금처럼 바로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바로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네, 그럼 여기 보면 import라는 문장이 추가가 되죠. 원래는 이걸 다 우리가 쳐야 되는 건데요. 이클립스에서 편리하게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올려서 임포트가 한 개밖에 없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고, 아까 우리 스캐너 같은 경우는 임포트가 여러 개 나왔죠. 이름은 똑같은데 장소가 틀린 거거든요.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성격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단축키 알려드렸죠. 자, 단축키는 Ctrl Shift O입니다. 영문 O. Ctrl Shift O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 기본 패키지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기본 패키지에 속하지 않은 클래스들은 지금처럼 이런 걸 임포트라고 합니다. 참조, 외부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끌어오는 작업이고요. 끌어올 때는 단축키는 Ctrl Shift 영문자 O 하게 되면 임포트가 돼요. 네, 그래서 나머지 코드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데시멀을 2개를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따옴표를 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저기 집어넣어서 실수값으로 바꾼 다음에 이 add라는 게 덧셈이고 multiply라는 게 곱셈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아까 이게 이 위에 두 줄이 그냥 더블형으로 연산을 했을 때의 오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빅데시멀이라는 코드를 썼더니 정확하게 연산이 되죠. 오차가 없이.